자, 이번에는 이제 음운 변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겠는데요. 먼저 아까 큰 개념을 말했죠. 음운 변동에는 그리고 우리 야간반에는요 예전처럼 보충 자료로 계속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간에 듣는 친구들 중에 오후 야간을 또 함께 이제 듣고 싶다 그러는 친구들은 이제 야간에 와서 들어도 되는데, 그때는 보충 자료로 진행을 하니까 오늘은 지금 보충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학원에서 진도에 맞춰 복사 좀 해달라고 하면 해줄 거고요. 그리고 보충 자료가 있는 친구들은 그거 가지고 오시면은, 야간반은 진도가 좀 다릅니다. 야간은 가급적 또 야간반 진도에 따라서 진행을 하니까 주간의 친구들 중에서 야간을 듣는 친구들은 보충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야간에는 이 교재로 하게 되면 진도를 못 나가요. 도저히 3개월 안에 못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은 보충 자료를 가지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음운 변동 하게 되면 아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체, 또 축약, 또 탈락, 또 첨가. 그리고 이게 상이어고 이제 하위 개념으로 이 교체 안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해당이 되고, 그리고 동화작용, 즉 자음동화나 모음동화 같은 이런 동화작용과, 그리고 구개음화, 그리고 된소리 대기가 넓은 의미로 교체에 속해요. 넓은 의미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화작용과 교체작용을 별개로 말했는데, 지금은 동화작용을 교체 안에 포함을 해서 교체 안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고, 동화작용이 있고, 그리고 구개음화, 그리고 된소리 대기가, 이게 또 달라진 문법의 하나인데 된소리 대기가 즉 교체 안에 포함이 돼요. 다음 축약은 어떤 A라는 음운과 B라는 음운이 만났는데 새로운 C로 줄어드는 것. 그래서 축약에는 자음 축약, 모음 축약 등이 있고요. 다음 탈락은 어떤 음은 A와 어떤 음은 B가 만났는데 A면 A, B면 B 하나만 남는 거죠. 이를 우리가 탈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첨가는 어떤 음은 A와 어떤 음은 B가 만났는데 즉 C가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음운이 더해지면 이를 첨가다라고 하고, 첨가의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사이소리 현상과, 그리고 반모음 첨가가 이 첨가 현상에 또한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달라진 건 된소리 대기가 넓은 의미의 교체에 속한다는 것, 그리고 반모음 첨가가 과거에는 동화작용이었지만 지금은 반모음 첨가를 첨가에 포함을 한다는 것. 그렇죠?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공부하냐면 교체라는 이 큰 틀 속에서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공부합시다. 자, 보면요, 음절의 끝에 오는 소리에 규칙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원래 교체라는 것은 A라는 음운이 B라는 음운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걸 교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에는 어떤 규칙이 있는가, 어떤 음운으로 바뀌는가. 즉 음절의 끝에 오는 음운은 대표음 7개만 소리가 난다. 즉 모든 자음이 이 대표음으로 바뀐다는 거야.
대표음 7개 밑줄 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7개 대표음만이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라고 해. 그러니까 음절의 끝에 아무리 다른 자음이 있더라도 그 자음은 반드시 7개가 아니라면 이 7개 중에 하나로 바뀌어서 발음이 된다 이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입 그러면 받침은 피읍이 써 있는데 발음은 뭐가 돼? 입하고 비읍으로. 또 앞 하면은 받침은 피읍이 써 있지만 발음은 대표음 뭐로 소리나? 비읍으로. 또 옷, 있고, 낫, 꽃, 밭갓, 히읗 등은 받침에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 히읗이 써 있지만 소리는 모두 대표음 뭐로 나요? 디귿으로. 디귿으로 소리가 난다. 이해했어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음해보면 알죠? 한국말이니까 발음해보면 아는 겁니다. 그 다음 박, 부엌에서 보듯이 받침이 쌍기역이나 키읔일 때는 대표음 뭐로 소리 난다? 기역으로 소리가 나요. 또한 겹받침, 받침에 2개의 자음이 있는 겹받침의 경우는 하나만 소리가 납니다. 예를 들어 갑하고 비읍 시옷이면 비읍만, 목 기역 시옷은 기역만, 외골 리을 시옷은 리을만, 할고 리을 티읕은 리을만, 앉고 니은 지읒은 니은만. 즉 겹받침이 올 때는 하나만 소리가 납니다. 이해돼요? 자, 여기서 달라진 문법 현상은 이렇게 겹받침이 하나만 소리가 나는 것도 분명히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야. 그런데 이걸 예전에는 그냥 음절의 끝소리라는 이름으로만 불렀는데 이걸 굳이 교체, 축약, 탈락, 첨가 4개 중에 하나로 얘기할 때는 이 경우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대표음이 나는 건 그냥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곧 교체지만 지금 이 경우는 2개의 자음 중에 하나만 남았으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 탈락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와 같이 겹자음이 하나만 소리 나는 걸 문법 용어로 자음군 단순하다라고 해요. 자음군 단순화. 겹자음이 하나만 소리 나는 건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 자음군 단순화. 이 자음군 단순화는 어디에 속한다? 탈락에 속한다.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선생님 원래는 이 교재를 새로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좀 더 바꾸려고 했는데 기존 교재를 가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문제만 넣고 내용은 안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달라진 건 수업을 들으면서 고치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즉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 단순화가 무슨 뜻이라고? 겹받침이 하나만 소리가 나는 거야. 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끝소리 규칙인데 이제는 어떤 표현을 붙인다고? 자음군 단순화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이 자음군 단순화는 넓은 의미의 교체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다고? 탈락에 속한다. 그래서 젊다 했을 때는 리을 비읍은 미음만, 리을 미음은 미음만, 또 읍지 했을 때 리을 피읍은 비음만 소리 나죠. 그런데 발음상 이 겹받침의 경우 조심할 게 리을 기역의 경우와 리을 비읍의 경우 먼저 박다, 박지, 읽다에서처럼 리을 기역은 대표음 기역으로 하나만 소리가 나는데 반면에 밝고, 밝게, 읽게처럼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기역이 아니라 리을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리을 기역은 불규칙하게 발음이 되는 거야. 평소에는 기역으로 발음이 되지만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는 리을로 발음이 되죠. 이해돼요? 그 다음 또 리을 비읍의 경우 원칙은 리을이야. 넓다, 여덟, 그리고 짧다에서 보듯이 리을 비읍은 리을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넓적하다, 넙죽하다, 넙둥글다는 비읍으로 넓적하다, 넙죽하다, 넙둥글다는 비읍으로 발음하고 또한 밥다라는 단어가
비읍으로 발음됩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봐봐. 밥다는 비읍으로 발음된다라는 사실은 학자들이 일부러 밥다의 경우는 넓다나 얇다와는 달리 리을이 아니라 비읍으로 해라 이래서 바뀐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밥다를 밥다라고 발음하니까 학자들은 예외라고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말의 발음을 물어보면 공식처럼 외워가지고 리을 비읍은 리을이니까 리을 비읍은 또 밥다는 예외니까 비읍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냥 밑줄 친 말의 발음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면 돼. 자, 무슨 말이냐? 평소에 밥다를 발다라고 잘못 발음하는 사람만 조심하면 되는 거고 밥다를 밥다로 발음하는 사람은 주의할 것도 없어. 또 넓다를 넓다라고 잘못 발음하던 사람은 아, 넓다가 아니고 넓다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고. 자, 문제는 시험에 밥다의 형태로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밑줄 친 말의 발음을 하고 물어본다고. 그러면 밥다는 비읍이었지? 이러고 접근해서 그러니까 밥은 이러면 안 되지. 그냥 그런 거 떠올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발음하면 돼. 뭐예요 그러면? 발분. 그렇지. 그냥 발분하고 발음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또 밥다에 어미 는이 왔어. 어미 는이 왔어. 그럼 발음하면 어떻게 돼? 발음해봐. 시작. 자연스럽게 시작. 자연스럽게 시작. 그냥 밟는 하고 미음으로 바뀐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동화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또 따로 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자꾸만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자연스럽게 발음을 해봐야 돼. 그럴 때 밥다, 밥소, 밥지 하지만 밟는은 미음으로 밟는. 왜? 뒤에 니은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야. 그리고 밥게 하고 발음하죠. 자, 방금 보다시피 왜 이렇게 환경이 달라지면 발음이 또 달라지냐면 우리말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왔을 때 연음 법칙이라는 것이 있고 절음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 자, 오른쪽에 봐봐. 절음 법칙은 뭐냐면 뒤에 자음의 형태소가 오거나 모음의 실질 형태소가 오면 무조건 앞에 있는 소리는 대표음으로 소리가 나. 그러나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그때는 앞에 있는 받침이 그대로 첫 소리로 가는 거야. 예를 들어 옷이라는 말에 조사 이가 오면 옷이라고 발음해야지 옷이 이러면 안 되지. 또 옷을이라고 발음하고. 그러나 옷 뒤에 안 하고 명사가 오면 그때는 오산이 아니라 뭐야? 오단. 오사래가 아니라 뭐야? 오다래. 이해돼요? 또 자음이 올 때는 그냥 대표음 옷과 하고 발음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부엌을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발음해봐. 시작. 왜 반도 발음을 안 해요? 공부하기 싫으면 선생도 가르칠 마음이 안 생겨. 이해돼?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해야 선생도 힘을 내서 가르치지. 까놓고 말해서 선생은 여기서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시간 때우면 돼. 이해돼요?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는 건 학생들이 평가 못 하거든. 그러니까 시간 때우면 돼. 못된 선생은 시간 때우고 가는 거야. 열심히 하려면 여러분들이 뭐야? 열심히 할 만한 힌트를 줘야지. 아, 이 사람들이 내 수업을 열심히 듣는구나.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하는 거야. 근데 아, 이 사람들이 그냥 주어진 수업 시간이니까 그냥 듣고 가는구나. 그럼 이 사람도 뭐 하는 거야? 그냥 주어진 시간에 말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6시간 내내 가도 우리끼리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런 최악의 사태를 막자고. 그러니까 자꾸 뭐 해보라면 해보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뭐 내가 지금 뭐 한데 그런 걸 왜 신경 써?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놈이 선생 앞에서 아는 척하는 놈,
학생들 앞에서 뭐야? 겸손한 척하는 선생. 이게 제일 바보인 거야. 선생은 학생 앞에서 똑똑한 척 굴어야 되고 학생은 선생 앞에서 뭐야? 모르는 척 구는 거야. 그래야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발음해보고, 내가 그랬잖아. 수업 듣고 가지 말고 자꾸만 공부하고 가야 된다고. 자, 발음해봐요. 시작. 한 번 더. 즉 기억으로 발음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부엌이라는 말 뒤에 을이 왔어. 그러면 이제 환경이 달라졌잖아. 조금 전엔 뒤에 아무것도 없었고 이때는 환경이 달라졌잖아. 그러면 이렇게 모음으로 오면 무조건 받침은 뒤로 간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발음하면 어떻게 돼? 다시 한번 시작. 부엌을 하고 부엌을이 아니라 부엌을 하고 그대로 뒤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대표음, 키읔이 기역으로 바뀌면 A가 B로 바뀌었으니까 교체지만 이때는 키읔이 받침에 있다가 첫 소리로 옮겨간 것 뿐이니까 이때는 음운 변동이 안 일어난 거야. 이해돼요? 위에 부엌은 음운 변동이 일어났어. 그러나 아래는 뭐야? 안 일어났어. 대신 뭐만 일어난 거야? 위치만 이동한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음했다라고 하는 거야. 연음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어 발음했다. 우리 이동하려면 술에 걷자 꼭 들어간다고 그랬지? 이을 연자야. 소리 음자고. 연음. 알겠어요? 소리를 이어 발음한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교체는 안 일어난 거지. 그렇지? 이걸 연음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모음이 올 때 늘 연음만 일어나느냐? 이 모음이 형식 형태소면 연음이 일어나고 반면에 부엌이라는 말 뒤에 똑같은 모음이 왔는데 안이라는 말이 왔어. 그죠? 그러면 얘는 모음은 모음인데 실질 형태소지. 아까 실질 형태소는 뭐라 그랬어? 뜻이 있는 글자. 형식 형태소는 뭐야? 문법적인 걸 말하는 것. 얘는 실질 형태소야. 그러면 아주 짧은 순간 얘가 먼저 발음되고 그런 다음 뒤로 간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뒤로 가는 건 맞는데 대표음이 먼저 일어나고 뒤로 가느냐 아니면 그대로 이어 발음하느냐 요 차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이어 발음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어간이 되는 거야. 부어간이 아니라 뭐가 돼? 부어간. 왜냐하면 실질 형태소가 오면 얘가 먼저 짧은 순간 부억 하고 대표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 뒤로 간다고. 절대로 우리말에 이런 발음은 불가능해. 이해돼? 이렇게 받침이 있는데 뒤에 모음이 오는 이런 발음은 불가능하다고. 무조건 뒤에 모음이 있으면 받침은 뒤로 가게 돼 있어.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처럼 실질 형태소가 오면 대표음이 뒤로 가고 형식 형태소가 오면 받침이 그대로 간다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연음 현상은 아무런 음운 변동이 안 일어난 거야. 그러나 이렇게 끊어 발음하는 절음 현상, 이걸 절음 법칙이라고 해요. 절음 법칙은 뭐가 일어난 거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나는 거지. 알겠죠? 그 얘기를 써놓은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꽃이, 꽃을 이때는 그대로 연음된 거지. 그러나 그 뒤에 꽃이, 꽃도 이때는 뭐야? 교체가 일어난 거지. 알겠어요? 또 그 밑에 읍다, 읍다 했을 때에는 자음군 단수나 즉 탈락이 일어났고 읊어라 이럴 때에는 안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그냥 피읍이 뒤로 간 거야. 이해했어요? 또 값을 했을 때에는 시옷이 뒤로 가서 된 소리가 된 거고 값없다 했을 때에는 대표음이 일어나서 비읍이 뒤로 간 거야. 이해됩니까? 값을의 경우에는 왜 시옷이 된 소리가 되냐면 우리말은 앞에 기역, 디귿, 비읍이 오면 무조건 된 소리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값을 하고 연음했는데도 슬이 아니라 쓸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발음에 모음이 왔을 때 연음 법칙과 절음 법칙을 이해하시고, 연음 법칙은 음운 변동이 안 일어나고 대신 뭐만 일어나요? 위치만 끝소리에 있던 게 첫소리로 가는 거고, 절음 법칙은 뭐가 일어난다? 교체가 일어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 됐죠? 그래서 거기 주의해야 할 발음에 거기 틀리기 쉬운 발음 읽어봅니다. 부어클부터 시작. 부어클 무릎에 삭스로 흙에서 갑시야 수치. 그래서 이와 같이 연음되는데 특히 삭스로 시옷이 뒤로 가서 쌍시옷으로, 흙에서 기억만 뒤로 가면 되는 거야. 흙에서 갑시야 시옷이 또 쌍시옷으로. 수치는 왜 수티가 아니고 수치냐? 이때는 또 구개음화라는 게 별도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발음을 조심하자 하고 함께 넣어놨지만 수치는 구개음화라는 게 일어나서 수치하고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어글이 아니라 부어클, 무릎에가 아니라 무릎에, 삭으로가 아니라 삭스로, 흙에서가 아니라 흙에서, 가비아가 아니라 갑시아, 숫이 아니라 수치라고 표현합니다. 발음합니다. 다음, 거기 히읗 받침의 경우 그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지읒 등이 오면 축약이 일어나서 발음되죠. 읽어볼까? 시작. 놓고, 쌓지, 많고, 끊기다. 그래서 축약이 또 발음되는, 히읗 받침의 경우에는 축약이 발음되는 것을 주의하고, 또 연음 현상의 예외로서, 연음 법칙의 예외로서 한글 자음의 이름을 말할 때에는 연음 법칙이 적용이 안 돼. 그래서 디귿지가 아니라 뭐라고 읽어? 디귿이. 디귿들이 아니라 뭐라고 읽어? 디귿을. 그래서 이 경우는 연음 법칙의 예외야. 연음 법칙에 상관없이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 자음의 명칭을 말할 때. 그래서 디귿을 하고 읽으면 안 되고 디귿을, 디귿에라고 읽으면 안 되고 디귿에. 자, 읽어봅니다. 디귿이부터 시작. 피읍풀이 아니라 뭐야? 피읍을. 그래서 자음의 명칭을 말할 때는 예외적으로 연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멋있다와 맛있다는 원칙이, 있다라는 말은 실질 형태소니까 대표음 멋있다, 맛있다가 원칙인데, 이걸 사람들이 자꾸 멋있다, 맛있다 하니까 멋있다, 맛있다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발음이 모두 된다는 거야. 멋있다도 되고 뭐야? 멋있다도 되고, 맛있다도 되고 뭐야? 맛있다도 되고. 그래서 멋있다, 멋있다, 맛있다, 맛있다 둘 다 됩니다. 이건 예외적인 겁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멋있다고 맛있다죠. 왜냐면 있다가 실질 형태소니까 대표음이 일어나서 멋있다, 맛있다가 원칙인데, 그냥 연음해서 멋있다, 맛있다 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음절의 끝소리와 그리고 연음 법칙, 절음 법칙을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발음에 있어서 주의할 건 지금 다 공부한 겁니다. 즉 발음을 할 때 뒤에 모음이 올 때가 조심스러운 거야. 알겠어요? 자음이 올 때는 대표음이 일어나니까 관계없는데, 모음이 올 때는 대표음이 일어날 때가 있고 대표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 뒤에 오는 모음이 형식 형태소면 대표음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연음되고, 뒤에 오는 모음이 실질 형태소면 대표음이 일어나서 그 다음 연음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절음 법칙이라고 한다. 자, 여기 통닭이라는 말에, 그죠?
뒤에 이가 오면 통닭이라고 우리가 발음하기 쉽지만 이제 공부했으니까 통닭이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어떻게 발음해야 돼? 통달기. 왜? 뒤에 오는 말이 형식 형태소면 겹받침에 뒤에 게 그냥 첫 소리로 가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통닭이가 아니라 통달기라고 발음을 하는 거죠. 자, 다음 이제 동화 현상, 의문의 동화 현상 중 먼저 모음 동화를 보겠는데, 이 모음 동화는 현대 국어에서는 이 모음 동화를, 지금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서는 모음 동화를 이모음 동화를 이모음 순행 동화의 경우 동화라는 말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한다? 반모음 첨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되어, 피어, 이요, 아니요 이 네 개는 표준 발음으로 이 이중모음이 발음되는 걸 허용하고, 반면에 사귀다에 어서가 와서 사귀어서를 만약에 발음상 사귀여서라고 하거나 희다에 어서가 와서 이걸 희어서라고 하면 이건 다 비표준 발음이야. 그러니까 잘못된 발음이라고. 그래서 이모음 순행동화가 일어났을 때 이건 잘못된 발음이라 사실은 배울 필요도 없는 건데, 우리 어문 규정에서 4개의 단어 되어, 피어, 이요, 아니요는 그대로 발음하지 않고 되어, 피어하고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해. 그래서 이걸 이모음 순행동화라고 지금은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고? 반모음 첨가. 그래서 반모음 첨가라고 부르는 거야. 즉 4단어야. 되어, 피어, 이요, 아니요. 이렇게 4단어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하고 이를 반모음 첨가라고 한다. 그리고 이모음 순행동화는 다 비표준 발음이야.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모두 비표준 발음이라 공부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 4개의 단어 되어, 피어, 이요, 아니요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하고, 그러므로 이를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면서 명칭도 이모음 순행동화가 아니라 뭐라고 바꿨다고? 반모음 첨가. 이해했어요? 그래서 반모음 첨가하면 이 네 단어가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떠오르는데, 알겠어요? 4단어 뭐라고? 되어, 피어, 이요, 아니요. 이렇게 4단어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한다. 표기는 바뀌면 안 돼. 표기는 꽃이 피었다를 피였다라고 발음할 수는 있어도 쓸 때 피였다라고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해돼? 발음만 허용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는 공무원이 되었다. 그러면 쓸 때는 되었다라고 밖에 못 써. 이해돼요? 그러나 발음은 뭐라고 해도 된다고? 되었다라고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발음을 허용했다는 얘기지 쓸 때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요, 아니요, 되어, 피어는 발음상 이중모음을 허용하고, 이럴 때 의문현상 뭐라고 한다고? 반모음 첨가. 됐죠? 다음 페이지. 이제 이모음 역행동화도, 이 역행이라는 말은 뭐냐면 뒤에서 앞에 걸 바꾼다는 거야. 근데 이 이모음 역행동화, 예를 들어 아비를 애비라고 하거나 어미를 애미라고 하거나 아기를 애기라고 하거나 가자미를 가재미라고 발음했을 때 뒤에 오는 이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이모음이 생겼잖아. 그래서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비표준 발음이야. 사실은 공부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기의 원래 발음은 뭐라는 거야? 아기야. 가자미는 발음도 뭐예요? 가자미야. 아비는 발음이 뭐야? 아비야. 어미는 발음이 뭐야? 어미지. 이걸 애비, 애미, 애기, 가재미 하는 건 비표준 발음이라고. 그렇게 써도 안 되고 그렇게 발음해서도 안 돼. 이해돼? 그런데 왜 이 잘못된 걸 공부하느냐?
잘못된 발음이 굳어져서 표준 발음이 된 게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이모음 동화가 일어난 걸 표준으로 인정하는 경우, 먼저 첫 번째 내기라는 전미사야. 이 내기라는 전미사는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로서 내기를 표준으로 해요. 그래서 서울 내기 하면 서울에서 태어난 놈, 시골 내기 하면 시골에서 나고 자란 놈, 또 신출 내기 하면 뭐야? 뭔가 새내기, 신참, 신출 내기, 또 풋내기, 뭐야? 이등병, 뭐 어리숙한 놈, 알겠죠? 풋내기.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기라는 전미사. 그 다음 냄비라는 말. 이 냄비라는 말도 남비라고 쓰면 안 되고, 남비라고 쓰면 안 되고, 냄비가 표준어다. 또 기술 동댕이 치다라는 말. 동댕이 치다라는 말은 원래 동당이 치다에서 왔는데 사람들이 이걸 자꾸 동댕이 치다 동댕이 치다 그러니까 표준어가 동댕이 치다라고. 자꾸 보고 외워야 돼. 동당이 치다가 아니라 뭐라고? 동댕이 치다. 내동당이 치다가 아니라 뭐라고? 내동댕이 치다. 동댕이 치다고. 근데 아지랑이는요, 아직 아지랭이라고 쓰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아지랭이를 쓰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지랭이는 비표준어. 표준어는 뭐라고? 아지랑이. 우리 2016년, 2015년, 2014년 추가된 표준어 이러면서 있잖아. 예를 들어 자장면만 됐는데 짜장면도 된다거나, 까다롭다만 됐는데 까탈스럽다가 된다거나, 그죠? 또 주책 없다만 됐는데 주책이다가 된다거나, 이렇게 표준어는 원래 아니었던 게 추가될 수는 있어. 그런데 원래 맞았던 게 틀린 적은 없어. 이해돼? 그러면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아지랭이가 추가될 수도 있어. 왜? 사람들이 자꾸 아지랭이 하면.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그럴 일이 없고, 그러므로 지금 표준어는 아지랭이가 아니라 뭐다? 아지랑이다. 이해됐죠? 원래 냄비도 남비와의 경쟁 속에서 나중에 남비를 물리치고 냄비로 굳어진 거야. 알겠어요? 그러나 아지랑이와 아지랭이는 아직도 비표준어다. 표준어는 뭐다? 아지랑이다. 그 다음 이 장이와 쟁이는 아예 구별을 했어. 그래서 기술자에게는 장이를 그대로 붙이기로 하고, 반면에 습관적인 행위를 갖는 사람에게는 쟁이를 붙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장 기술이 있는 사람은 미쟁이가 아니라 뭐야? 미장이. 또 그릇 만들거나 이러는 사람은 유기장이. 그러나 멋부리는 놈은 뭐라 그래? 멋쟁이. 또 소금쟁이, 또 담쟁이, 또 골목쟁이. 이런 말에서는 쟁이를 표준으로 삼습니다. 자, 우리 점을 잘 친다 해서 점쟁이냐 점장이냐, 점을 치는 것도 무슨 기술이라고 해서 점장이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점을 치는 건 습관적인 행위이므로 점장이가 아니라 뭐야? 점쟁이. 또 심술을 자꾸 부리면 뭐야? 심술쟁이. 또 개구짓을 많이 하면 뭐라 그래? 개구쟁이. 그래서 개구장이가 아니라 뭐야? 개구쟁이가 표준어다. 근데 갓을 만드는 사람은 갓장이야? 갓쟁이야? 갓을 만드는 기술자는 갓장이다? 갓쟁이다? 갓장이다. 장이를 붙이는 거고. 빚 받으러 다니는 놈 뭐다? 빚쟁이죠. 빚 받는 게 무슨 기술이냐? 머리 깎고 인상 쓰면 되는 걸. 따라서 그거는 빚쟁이지. 알겠죠? 다음, 거기 계집이라는 말, 또 새끼줄 할 때 새끼라는 말, 또 눈이 내리다 할 때 내리다라는 말, 또 글을 새기다 할 때 새기다라는 말, 또 채비를 차리다 할 때 채비다라는 말도 원래는 이 말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바뀐 거야. 그래서 표준어는 계집이고 새끼고 내리다고 새기다고 채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눈이 나린다 안 된다 이거지.
시나 이런 문학에서는 눈이 나리네 이런 표현을 아직도 쓰지만 그거는 시에서 허용하는 것이고 표준어는 눈이 나리네가 아니라 뭐다? 눈이 내리네, 내리다고. 또 차비를 차리다가 아니라 어디를 나갈 준비한다라는 의미일 때는 뭐라고 한다? 채비를 차리다. 또 채비를 차리다 이러면 안 돼. 차리다라는 동사는 그대로야. 다만 준비한다는 의미로서 채비를 쓰는 거지. 그래서 채비를 차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마음에 좋은 말씀을 새기다야 사기다야 새기다 하고 새기다. 거기 새기다의 한자 이렇게 써놨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는 글자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칼도자. 칼로 뭐 하겠니? 파서 새기지. 그래서 얘는 새길 각자죠. 그랬어요? 즉 새기다, 새길 각자야. 그래서 칼도자가 들어있다. 새길 각자, 칼도자가 들어있죠. 자, 그래서 이 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난 경우 표준어로 삼는 것들이 있다 하는 거 주의하시고, 다음 모음조화. 자, 모음조화는요, 우리가 어간과 어미가 만날 때 또는 의성어, 의태어를 만들 때 가급적 양성모음 뒤에는 양성모음이, 음성모음 뒤에는 음성모음이 오는 걸 말합니다. 왜? 발음하기 쉽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법을 몰라도 평소에 우리말을 그렇게 썼죠. 보세요. 먹다라는 말을 과거 시제로 쓰고 싶어. 그럼 뭐라고 해요? 먹었다 이러죠? 먹었다 이러지 않죠? 이게 모음조화 지킨 거야.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보다라는 말에 과거 시제를 쓸 때는 또 뭐라고 써요? 보았다 이러죠? 이게 모음조화 지킨 거라고. 이렇게 주로 어간과 어미가 활용할 때 모음조화를 지켜요. 또 의성어, 의태어를 만들 때 졸졸 이러지 졸줄 이러지 않죠? 줄줄 이러지 줄졸 이러지 않아요. 이해돼요? 이와 같이 모음조화를 지켜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간, 어미가 만날 때 그리고 의성, 의태어에서 모음조화를 지켜. 그러나 조심할 게 하나 있어. 이 모음조화를 지키는 것은 중세국어와 비교해서 현대국어로 올수록 강해진다, 약해진다, 약해진다. 메모에 모음조화는 현대국어로 올수록 약해진다. 모음조화는 현대국어로 올수록 약해진다. 모음조화는 현대국어로 올수록 약해진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아레아의 음가가 상실되면서, 오늘 아레아의 소실로 인한 의문현상 두 개 배웠죠. 하나는 뭐야? 단모음의 수가 늘어났다는 거. 또 하나는 방금 배운 뭐야? 모음조화가 약해졌다는 거. 그래서 아레아의 소실로 일어난 두 가지 현상, 단모음의 수가 증가했다, 모음조화가 약해졌다. 단모음의 수가 증가했다, 모음조화가 약해졌다 하는 의문현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 아래 모음조화에서 벗어났는데 표준어가 되는 경우하고 깡충깡충을 써놨죠. 원래는 깡하고 양성모음이면 총하고 써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깡총깡총이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깡총깡총이 비표준어다 이 말이야. 그리고 표준어는 오히려 모음조화를 지키지 않은 뭐가 표준어다? 깡충깡충이. 선생님 이건 왜 그래요? 이유가 없어. 사람들이 더 이걸 많이 써서. 그 이건 외워야죠. 깡충깡충이 표준어다. 알겠죠? 깡총깡총이 아니라 뭐가 표준어다? 깡충깡충. 그리고 예전에는 오순도순도 마찬가지였어. 오손도손이 아니라 오순도순을 표준어로 하고 오손도손은 비표준어로 했었는데 얼마 전에 오손도손은 추가됐죠. 그래서 지금은 오손도손도 맞고 오순도순도 맞죠.
그래서 오손도손은 이제 추가돼서 둘 다 맞습니다. 오순도순도 맞고 모음조화를 지킨 오손도손도 맞고. 다음, 우리가 모음조화를 지키지 않은 대표적인 어미의 활용 중에 비읍 불규칙 활용이 있습니다. 메모해요. 비읍 불규칙 활용. 이 비읍 불규칙 용언의 경우에는 도와 고와 이 두 단어를 빼곤 돕다 도와 곱다 고와 이 두 단어를 빼곤 모두 워를 씁니다. 아름다워, 고마워, 가까워, 차가워. 원래는 모음조화를 지키면 뭐라고 해야 돼? 아름다워, 고마워, 가까워, 차가워 이래야 되는데 비읍 불규칙 용언, 비읍이 탈락하면서 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도와 고와를 뺀 나머지는 모두 워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워고 고마워고 가까워고 차가워입니다. 이건 나중에 한글 맞춤법에서 또 한 번 공부하겠지만 반드시 여기서 함께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전설모음화와 원순모음화는 고전문법이야. 그리고 전설모음화와 원순모음화는 잘못된 발음이야. 따라서 이 용어를 알아두지 말고 전설모음화와 원순모음화는 쌤이 거기다 모두 뭐라고 써놨어? 비표준 발음이라고 써놨어.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발음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전설모음이니까 전설모음이 아닌 걸 이 전설모음으로 바꿔 발음한다는 얘기고 원순모음화는 원순모음이 아니던 걸 원순모음 오나 우로 발음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는 잘못된 발음이야. 잘못된 발음이니까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올바른 발음과 표기를 조심해야 돼. 즉 까슬까슬을 까실까실이라고 읽고 쓰면 안 돼. 메스껍다를 메시껍다라고 하면 안 돼.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발음하라고 쓰라는 게 아닙니다. 메스껍다를 왜 메시껍다라고 써? 안 돼. 또 으스대다야. 으시대다 하면 안 돼. 그래서 으스대다 이게 표준어고 으시대다는 비표준어야. 고추지 고치라고 하면 안 돼. 부수다지 이 부수다를 부시다라고 하면 안 돼. 대신 부시다는 별도의 단어가 있지. 별도의 단어 부시다가 있지. 눈이 부시다 할 때는 부시다고 문을 부수다 할 때는 뭐야? 부수다고. 따라서 부수다와 부시다는 구별해야 되고 부수다를 부시다라고 읽으면 안 된다 이거야. 따라서 시험 문제 이런 건 어떻게 나오느냐? 문을 도끼로 부셨다. 문을 도끼로 부셨다. 이렇게 선택지에 써놓고 뭐 1번이든 그 다음 밑줄 친 말이 잘못된 것을 찾아라 이렇게 묻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얼핏 보면 맞는 것 같거든? 도끼로 문을 부셨다. 맞는 것 같아. 그러나 기본형이 이때는 부시다가 아니라 뭐다? 부수다야. 기본형이 부수다야. 부수다가 부셨다라고 쓸 수는 없지.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부섰다라고 해야지. 문을 부섰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부셨다가 아니라 부섰다로 바꿔야죠. 이렇게 출제를 한다고. 있어요? 따라서 부수다와 부시다 구별해야 되고 수줍다지 수집다라는 말은 없다. 또 기쁘다를 자꾸만 기쁘다라고 잘못 발음하면 안 되겠다. 의모음은 의모음 그대로 기쁘다. 슬프다 하고 슬프다 의로. 또 저버리다
하는 걸 저부리다 하지 말고 아버지를 자꾸 아부지라고 하지 말자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자, 오물이다야, 오물이다야, 오물이다야. 따라서 오물이다라고 해야지 이걸 자꾸 오물이다라고 해서는 안 되겠다. 또 잠그다야, 잠구다야, 잠그다야. 자꾸 잠그다를 잠구다 하면 안 되겠다. 또 물에 담그다야, 담그다야, 담그다야. 담그다가 아니라 담그다. 또 이를 치르다야, 치르다야, 치르다야. 그래서 이런 말들 우리가 의로 발음해야 되는데 자꾸 원순 모음 우로 잘못 발음하고 표기하는 걸 조심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그다, 담그다, 치르다, 오물이다 이런 말들 주의하기 바랍니다. 메모하고 이 단어들 메모하고 표기와 발음에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여기 동화 현상 중 이제 이모음 동화와 그리고 모음 조화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자음 동화라는 게 오른쪽에 나와요. 자, 자음 동화는 결국 유음화와 비음화가 있는데 먼저 비음화는 어떤 음운이 비음, 미음, 니은, 이응 중에 하나로 바뀌면 비음하고 유음화는 비음, 니은하고 유음, 리을이 만났을 때 니은이 유음, 리을로 바뀌는 걸 유음화라고 해요. 그래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면 유음화라고 하고 그 외에 어떤 음운이 미음, 니은, 이응 중에 하나로 바뀌면 비음하다. 왜 이렇게 이름 붙였냐면 미음, 니은, 이응이 비음이고 리을이 유음이니까 비음화, 유음화라고 이름 붙인 거야. 됐죠? 자, 거기 파여름의 비음화 예문을 보면 반물, 간만, 받는다, 국물 결국 바뀐 걸 보면 비읍이 미음으로 또 디귿이 니은으로 기역이 이응으로 즉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라고 하고 또 바뀐 게 앞에 오는 음절이고 그걸 영향을 준 게 뒤에 음절이니까 뒤에서 앞에 걸 바꾸면 동화의 방향상 역행동화라고 하는 거고 앞에서 뒤에 영향을 주면 순행동화라고 하는 거고 둘 다 영향을 주면 상호동화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읽은 예문 반물, 간만, 받는다, 국물은 모두 동화의 방향으로 한다면 역행동화죠. 또 그 밑에 남루, 종로 이 경우에는 동화의 방향으로 한다면 순행동화죠. 왜냐면 뒤에 게 바뀌었잖아. 그리고 섭리, 면리, 백로, 국력은 둘 다 영향을 준 것이니까 둘 다 바뀌었으니까 상호동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시험 문제 간만 이 경우 일어난 의문 현상을 모두 찾아라 그러면 값은 대표음 뭐로 발음되겠어? 갑. 그죠? 그런 다음 뒤에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안울림 소리 비읍이 비음, 미음을 만나서 최종적으로 뭐가 돼? 미음이. 이해했죠? 그러면 첫 번째 일어나는 건 뭐라고 하는 거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
두 번째 일어난 건 뭐라고 하는 거야? 비음화.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말의 의문 현상이 두 가지, 세 가지가 일어날 때에는 그냥 그대로 차례대로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유음화의 경우는 니은이 리을로 발음되기 때문에 이를 설치금화라고도 하는데 신라, 칼날, 그리고 날로 모두 이음절의 경우에는 무조건 리을로 발음됩니다. 이음절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유음 리을로, 그래서 리을로 발음됩니다. 반면에 또 앓는, 끓는, 훑는, 자, 이 경우 끓는 물 했을 때 이 경우 끓는, 일단 유음화가 일어났지만 또한 모두 일어났어. 히읗 탈락도 일어났죠. 그죠? 즉 히읗은 니은이 오면 탈락해요. 히읗 탈락이 일어났고, 그리고 다시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유음화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끓는이라는 말에 일어난 의문 현상을 모두 찾아라 하면 히읗 탈락과 유음화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글자일 때는 100% 유음화가 일어나. 방금 스님이 말했어. 두 글자일 때는 무조건 100%라고. 따라서 설릉의 발음은 선능이 아니라 뭐라고 발음해야 돼? 설릉. 신림동 어떻게 발음된다고? 신림. 조심할 건 니은 리을은 따로 발음될 수는 없어. 니은과 리을이 각각 발음될 수는 없다고. 반드시 같은 음으로 발음되는데 이음절 두 글자일 때는 무조건 뭐가 된다고? 유음화, 리을로 발음하는 거야. 그리고 삼음절일 때도 대부분 유음화가 일어나는데 예외적으로 그 아래 네모 박스 봐. 대관령 삼천리는 그대로 유음화가 일어났지? 그런데 그 밑에 견인역부터 읽어봐. 시작. 견인역, 생산량, 공권역, 상견례, 신선로, 임진난. 이 경우에는 비음화가 일어났죠. 이해했어요? 이 경우에는 비음화가 일어나서 발음이 됐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영국의 음화와 양순음화는 모두 비표준 발음이기 때문에 몰라도 됩니다. 거기 있는 발음은 모두 틀린 발음입니다. 틀리게 발음하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한 겁니다. 자음동화는 반드시 비음화와 유음화밖에 없습니다. 자음동화는 뭐밖에 없다? 비음화와 유음화밖에 없습니다. 자음동화는 뭐밖에 없다? 비음화와 유음화밖에 없다. 됐죠? 오늘은 이론적인 건 그 다음 하던 거 마저 구개음화하고 된소리까지는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동화작용에서 이제 구개음화와 그리고 된소리되기, 또 축약, 탈락 등이 또 이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방금 유음화까지 공부했습니다. 유음화까지. 그래서 자음동화에는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자음동화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음과 자음이 만나 변화할 때 비음을 닮아서 변화하거나 유음을 닮아서 변화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구개음화가 있는데 이건 조금 쉬었다가 이어하겠습니다.